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집합과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단원의 여러 가지 정의. 자, 명제 단원에 나오는 어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빈칸에 필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명제.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명제에서 포인트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만 명제가 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나 애매모호한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겠죠. 다음 두 번째 조건. 조건은 때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조건의 진리집합. 자, 아까 조건이 뭐였죠? 조건은 때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자, 이때 어떤 것들? 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만 모으는 거예요.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이것이 바로 진리집합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먼저 처음으로 거기 이제 문제가 없지만 따라 적어 주세요. 나는 예쁘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명제인지 조건인지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예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따라서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죠. 네, 이런 것들은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네, 사람 중에서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예, 모든 사람은 실제로 무조건 죽게 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 될 것이고 명확하게 참으로 구별이 가능했으므로 명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x 플러스 x는 2x다. 자, 여러분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x 더하기 x는 얼마죠? x가 두 개이니까 2x죠. 네, 좌변도 2x, 우변도 2x이므로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참인식이 되고요. 역시 명확하게 참으로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x제곱은 9. 자, x제곱이 9가 되려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까요? x가 어떤 값이어야 x제곱을 하면 9가 되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네, 그렇죠. 플러스 3일 때와 또 무엇을 빼먹으면 안 되죠? 네, 마이너스 3도 빼먹으면 안 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는 참이 되지만 x가 플러스 3 외에 다른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은 거짓이 되죠. 자, 따라서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x값에 따라서 거짓이 되기도 하므로 이 식은 조건이 되겠죠. 자, 다음 x제곱은 4보다 작다. 자, 이번에는 정수에서만 찾을게요. 자, 정수 범위에서 x제곱을 했을 때 4보다 작게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한번 대입해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죠. 4는 4보다 작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또 0, 1.
이런 값들은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이죠. 자,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값들을 x가 갖게 되면 x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따라서 이때는 거짓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x값에 따라서 거짓이 되기도 하므로 이 식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다시 조건의 진리집합을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x제곱은 9, x제곱은 4보다 작다가 조건이었죠. 자, 이 조건에서 진리집합을 구해 볼게요. 자, x제곱은 9에서 진리집합은 무엇이 될까요? 네, 아까 x가 참이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3과 3이었죠. 이것이 진리집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x제곱은 4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은 무엇이었죠? 네, 마이너스 1과 0, 1. 이것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었죠. 네, 이 세 개의 원소가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P의 부정. 네, 우리가 국어적 의미의 부정은 거부하고 반대하는 말이죠. 따라서 조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가 P의 부정이 됩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물결 표시 P라고 나타내는데요. 이걸 읽을 때는 이 물결 표시를 not으로 읽어주면 돼요. 따라서 not P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일 때 이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무엇이 될까요? 네, 부정은 아닌 것이죠. 즉, 진리집합 P가 아닌 것들이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죠? 혹시 집합에서 찾아볼까요? P가 아닌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는 개념은 바로 P의 여집합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고, 즉 부정은 무엇과? 네, 바로 여집합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아래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전체 집합이 실수일 때 조건 P는 x는 0보다 작다에 대하여 not P, 즉 P의 부정을 구해보아라, 이런 문제겠네요. 자, 먼저 전체 집합이 주어진 게 눈에 띄네요. 전체 집합이 실수. 자, 우리 여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 정의되어야만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이유로 전체 집합이 주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x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어떻다? 네, 크다. 0보다 크다가 작다의 부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조건 P에는 생각해 봅시다. 이 x는 0이라는 값은 x는 0보다 작다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0이 0보다 작다는 거짓이죠. 따라서 0은 0보다 작다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P의 부정에는 거꾸로 x는 0이 포함되어 있어야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x는 0보다 크다가 부정이 아니라 크거나 어떻다?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해 주어야만 올바른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실수하기 쉬우므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x가 0보다 작은 값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우리는 이런 값들을 음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음수의 국어적 의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양수죠. 그런데 이 양수는 x가 0보다 큰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양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음수의 부정,
x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은 무엇이죠? 네, 방금 배운 것처럼 x는 0보다 어떻다? 네, 크거나 같다가 음수의 부정이 되죠. 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국어적 의미의 반대말과 수학적 의미의 부정은 서로 다른 개념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이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부정과 이 반대말은 다른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명제의 가정과 결론. 자, 두 조건 PQ로 구성한 명제 P이면 Q이다. 네, P이면 Q이다, 이것이 명제의 형태입니다. 모든 명제는 P이면 Q이다 꼴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앞에 있는 P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일 위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가 있었죠? 이것을 굳이 P이면 Q이다 꼴로 나타내면 모든 사람이면 죽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명제는 P이면 Q이다 꼴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P 화살표 Q라고 나타냅니다. 자, 앞에 있는 조건 P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가정. 뒤에 있는 Q를 우리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 명제 P이면 Q이다에 참 거짓을 판별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먼저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정리를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일단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동시에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것도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같이 한번 풀이를 들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한번 적어볼까요? 4의 약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1, 2, 4. 네,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P는 1, 2, 4가 되겠죠. 그리고 결론 Q, 2의 약수이다는 무엇이 있죠? 네, 1과 2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4의 약수들, 즉 1, 2, 4는 2의 약수이냐, 즉 1, 2냐? 1, 2, 4는 1, 2가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따져봅시다. 자, 1은 1, 2, 2다 들어있으므로 괜찮죠? 2는 1, 2, 2다 역시 괜찮죠? 자, 그러나 4를 1, 2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4라는 원소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인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뒤에도 한번 해봅시다.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자, 가정의 진리집합은 1, 2. 결론의 진리집합은 1, 2, 4죠. 자, 그러면 2의 약수 1, 2는 4의 약수 1, 2, 4가 되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1은 1, 2, 4이다. 맞죠? 2는 1, 2, 4이다. 역시 있으니까 맞게 되죠. 이때는 모든 1, 2가 1, 2, 4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풀 수는 없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앞에서는 왜 거짓이었죠? 예, 바로 4 때문에 거짓이 일어났었죠. 그 이유가 4가 1, 2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있으면 참이고 들어있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거짓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 2가 1, 2, 4에 모두 들어있으니까, 즉 포함되니까 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위에서 정리해 볼게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에서 절대 느낌, 국어적 의미로 참 거짓을 판별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푼다? 바로 이 집합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래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x-1, x-2가 0이면 x-1, x-2, x-3은 0이다. 자, 어떻게 풀라고요? 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죠. 자, 진리집합을 구해봅시다. 자, 방정식부터 풀어볼게요. 이 방정식의 해는, 그쵸, x는 1 또는 x는 2. 따라서 진리집합은 1과 2가 되겠죠. 자, 결론의 방정식의 해는 x는 1, x는 2, x는 3. 따라서 1, 2, 3이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여러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1, 2는 1, 2, 3에 모두 들어있으므로 포함이 되죠. 따라서 이 명제는 어떤 명제다?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풀면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앞에 배웠던 개념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10은 5의 배수이다. 네, 10은 5의 배수가 맞나요? 네, 맞죠. 따라서 이것은 네, 참인 내용이고 명확하게 참으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다. 자, 루트 2와 루트 3은 루트 안의 값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루트 안의 값이 다를 때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네, 합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내용은 거짓이고, 그러나 명확하게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는 가능하겠죠. 명제가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100은 큰 수이다. 네, 사람에 따라서 100이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애매모호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명제라고 할 수 없겠죠. 네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네, 참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므로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2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자연수 전체에서만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10 이하의 짝수이다. 자, 10 이하의 짝수는 2, 4, 6, 8, 10. 두 번째. x는 30의 약수이다. 진리집합은 1, 2, 3, 5, 6, 10, 15, 30.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자, 아까 부정을 배울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x는 2의 배수이다.
자, 이거의 부정은 x는 2의 배수가, 자, 부정합시다.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을 해봅시다. 자, 일단 크다의 반대는 작다이므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앞에서는 x는 마이너스 3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여기 등호에 같다가 있으므로 현재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정에서는 거꾸로 x는 빼기 3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에서 끝내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부정을 적어 보겠습니다. 5는 소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자, 5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5는 소수가 아닌가요? 네, 5는 소수가 맞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 자, 이것의 부정은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5이다가 되겠죠, 거꾸로. 그리고 2 더하기 3은 5가 맞으므로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자,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다음 조건들의 부정을 말하고 진리집합을 구해보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부정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자, x는 6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아까 부정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배웠죠? 네, 원래 명제의 원래 조건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부정의 진리집합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처음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6의 약수는 무엇이 있었죠? 1, 2, 3, 6이 있었죠. 자, 따라서 이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자, 7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만 적어주면 되겠죠. 바로 4와 5와 7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시 부정을 먼저 적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이다의 부정은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자, 역시 처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네, x-2, x-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해가 2와 4가 되죠. 따라서 진리집합은 2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 7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와 4를 제외한 나머지는 1, 3, 5, 6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다음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자, A, B가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자, 아까 명제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네, P이면 Q이다. 이 꼴로 생겼다 그랬죠? 앞에 있는 P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가정은 이 이면을 기준으로
A, B가 짝수이다. 이것이 가정이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역시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가정은 x는 3이다. 결론은 2x 더하기 3은 9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죠. 자, 일곱 번째.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명제의 참 거짓은 어떻게 판별하라고 했죠? 네, 국어적 의미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판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은 1이면 x 플러스 1은 0이다. 자, x제곱은 1. 1을 만족하는 x는 무엇이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죠. 따라서 가정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x 플러스 1은 0.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어떻죠?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자, 6의 약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1, 2, 3, 6. 자,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자,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1, 2, 3, 6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죠? 네, 포함이 되고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소수는 홀수이다. 자, 이것도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수를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소수는 2, 3, 5, 7, 11. 네, D는 생략할게요. 이런 것들이고요. 자, 홀수이다. Q는 홀수를 모아놓은 1, 3, 5, 7, 9, 11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포함 관계를 따져봅시다. 자, P는 Q에 모두 포함이 되나요? 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뭐? 바로 2라는 원소는 이 Q 집합에 들어있지가 않죠.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여기서도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자,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자,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정삼각형만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작은 정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커다란 정삼각형도 있겠죠. 이렇게 크기만 다를 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이런 정삼각형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결론 이등변 삼각형이다의 진리집합을 그려봅시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자, 이처럼 생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자, 그러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분명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따라서 포함관계를 따져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포함이 되므로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 명제의 참 거짓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거꾸로 하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짓인 명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자, 여러분 무리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것들이 무리수인가요? 네,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리수죠. 루트 2나 루트 3이나 또 루트 5나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우리 원주율 파이 이런 것들도 무리수죠.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자연 로그 2 이런 것들도 무리수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x제곱은 유리수이다. 이제 결론의 진리집합을 구해 볼 텐데, 자, 여러분 유리수는 뭐죠? 유리수는 분수꼴로 생긴 숫자를 모두 유리수라고 하죠. 단 P와 Q는 약분이 되지 않는 서로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유리수라고 해요. 자, 따라서 x는 뭐가 되죠? 자, 제곱을 없애주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바로 결론의 진리집합 Q가 되겠죠. 자, 근데 너무 많으므로 x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앞에 나와 있는 P의 모든 원소들은 여기 Q에 모두 들어있나요? Q를 보면 루트 형태로 생긴 것들만 Q의 원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P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파이나 이처럼 루트 형태가 아닌 것들의 원소도 있죠. 이런 원소들은 Q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 x-3, x-5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자, 이것을 풀어보기 전에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복습을 해볼 텐데요. 자,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x-알파, x-베타 이고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x-알파, x-베타이고 0보다 작다. 자, 이 두 2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이때 알파는 작은 값, 베타를 더 큰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x의 해는 어떻게 되죠?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자, 크다일 때는 어떻게 풀리죠? 네, 작은 해보다는 더 작고 또는 큰 해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풀렸죠? 다음 두 번째. 작다의 부등식은 어떻게 풀렸나요? 작은 해보다는 더 크고 큰 해보다는 더 작다. 자, 이렇게 풀렸던 거 기억나나요? 자, 이를 기억하면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가정은 이미 풀려 있네요. x는 2보다 작다. 자, 결론은 x-3, x-5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죠.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릴까요? 네, 작은 해는 3이고 큰 해는 5죠. 따라서 작은 해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해 5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가 되죠. 네,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 되겠죠. 자, 따라서 포항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것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부터 따져볼게요. 가정은 2보다 작다죠. 2보다 작은 모든 것들, 이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네,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것들이 모두 Q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어떤 범위가 더 넓은지 보이나요? 네, P는 Q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의 도움을 빌려서 포함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8번.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명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P는 그대로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이다. 자, not Q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x는 a보다 크다의 반대죠. 그럼 a보다 어떻게 되죠? 작고, 여기는 a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꾸로 여기는 포함해야 되겠죠. 따라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앞쪽 가정의 진리집합이 뒤쪽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죠. 자, 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네, 여기가 진리집합 P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Q는 A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런데 A 값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이 A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A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1보다 큰 곳에 A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따져 봅시다. 자,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이므로 만약 a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a가 있다면 not q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가 1보다 큰 곳에 있다면 not q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P를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P를 모두 포함하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P를 모두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죠? 역시 A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P를 모두 포함하지 않죠. 자, 그런데 A가 1보다 크면 이 경우에는 A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P를 모두 포함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는 만족을 하는 그림이 나오죠. 자, 따라서 일단 이 A 값은 어때야 되는 것 같죠? 네, 1보다 더 오른쪽에 그려져야, 즉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1보다 더 커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 이 A가 1과 완전히 똑같은 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큰 것이 아니라 1과 완전히 똑같아지면,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그림은 A가 1이므로 1에서 색칠해서 작거나 같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때도 P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나요? 그쵸? 이때도 P의 모든 부분을 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모두 포함하므로 A는 1도 이 문제를 만족하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A는 1보다 더 크다에 마지막 무엇을 포함시켜야 한다? 바로 이 같다도 포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 답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먼저 부정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의 부정은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자, 이것이 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명제의 진리집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앞쪽 가정의 진리집합은 정사각형을 모두 모아놓은 것들이죠. 자, 정사각형은 어떻게 생겼죠?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변의 각이 모두 90도인 이런 것들이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들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론은 마름모가 아니다죠. 자, 이것의 진리집합을 적어 볼게요. 여기는 마름모가 아닌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마름모는 뭐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죠. 근데 마름모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 없게 했죠. 맞나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것도 들어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P는 Q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이 부정의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명제, 조건의 진리집합, 그리고 부정, 그리고 명제의 가정과 결론, 참 거짓 판별하기 등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